스토리 지금 하루 지나긴 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이 게임은 무료로 드림. 호수에서의 대기가 점점 길어져가고 수감자들은 심심함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것만 같다. 그때 히스클리프가 초조한 듯 베르길리우스에게 말을 거는데, 호수에 떠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감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간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무거운 말처럼 들리지만 뭐 재미 있는 일 따윈 없다. 30번째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재주군. 혹시 말을 한 뒤에 곧바로 까먹기라도 하는 거라면. 정확히는 28번째. 30번이 채워지면 후두부에 손상이 있던 건 아닌지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안다고 알아. 얼마나 지루하면 내가 이러겠어. 할 게 없으니까 이러지. 100개만 게임도 이제 질렸다고. 잘 됐네. 그러면 이 갈매기 밥 주는 거나 꼬박꼬박 해줘. 너희들이 다 질려서 내가 도맡아 하고 있잖아. 그러게. 어차피 호수에서 벗어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낼 거면서 왜 그렇게 정을 붙인 거예요? 측은하잖아. 눈빛이 좀. 그냥 갈매기의 눈빛인데요. 보이다시피 그저 심심해 말라 죽어가는 수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뾰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날아간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리도 만무하니 할 수 있는 건 그저 수감자들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매일같이 거울 던전에 가서 고생시키기에는 해법인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 히스클리프가 이 소란 중에 가장 침착했다. 아니, 침착하다기보단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저기 베르길리우스. 버스 안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유는 명명백백. 눈앞에 보이는 예상이 불가능한 현상 때문일 것이다. 오, 히스클리프? 드디어 미쳤나요? 면담의 부작용인가? 겁대가리 상실증 그런 거야? 히스클리프? 좀 다 물어봐! 미친 것도 아니고 겁대가리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 제법이군, 히스클리프. 이 기행을 지나오면서 지금 이 순간만큼 놀라운 일은 드물었는데. 말해, 왜 나를 불렀지? 다음으로 가는 건 T사 맞지? 내가 굳이 대답을 해야 하나? 당신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흐름대로라면 네 약속에 늦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 맥락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오가고 히스클리프가 뒷머리를 벅벅 긁는 모습을 본다. 잘은 몰라도 베르길리우스에게 그렇게까지 당했던 사람이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붙이는 걸 보면 뭔가 대단히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 같다. 아니, 약속보다 중요한 게... 그러다 문득 히스클리프는 우리를 돌아보았다. 야, 너네들 중에 혹시 T사랑 관련된 놈 손 좀 들어봐. 손 들었어. 알다시피 과거에 T사에 잠시 살았던 적은 있소만. 아니, 당신은 지나왔잖아. 그럼 역시 곧 있으면. 하지만 아직 이 정신 나간 호수 한가운데고. 시계다가리, 지금 며칠이더라? 난 모르지. 뭐? 시계 달고 있는데 왜 날짜를 몰라? 아니, 오면이 다른 건데. 히스, 한숨만 벌써 30번째야. 버스 바닥 좀 확인해봐. 쟤 때문에 움푹 파였을 것 같으니까. 말해요, 히스클리프. 그쪽에 차례가 온 거죠? 무엇이 됐든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이 정도면 숨길 것도 없겠네. 시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무래도 이스마일 다음은 히스클리프의 차례인 것 같고, 그 근거가 될 만한 물건을 저번 면담 때 베르길리우스에게 전달받았고, 그 물건에 의하면 T사에 갈 때 멋지게 차려입을 옷이나 꾸미는 작업이 필요한데, 계속 호수에 떠 있으니까 마음이 초조해져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군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 육지에 내리거나 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를 타고 있어. 히스, 육지에만 내리면 그런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애초에 육지에 언제 내릴 줄 알고. 단테, 수감자들의 예정된 업무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업무 종료를 승인합니다. 가벼운 알람 소리가 들려오는 것과 함께 나는 반사적으로 항상 하던 말을 했고, 뭐 별일도 아니었네. 피가 낭자한 단막극이라도 볼 수 있을 줄 알았건만. 뭐 대드는 게 아니었다는 건 다행이네요. 수감자들 역시 저마다 기지개를 키며 뒷문으로 하나둘 들어갔다. 시계 대가리만 없는 게 아니라 눈치도 없었던 거냐? 미안. 하지만 그레고로 말도 틀린 게 아니잖아. 말이라도 좀. 베르길리우스와 카론도 조소를 흘리면서 뒷문으로 사라졌고, 이젠 허망함에 빠진 히스클리프와 곤란한 상황에 놓인 나만이 선실에 있을 뿐이었다. 아니,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었다. 히스클리프 군, 넌 왜 여기 남아 있냐? 가서 T사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해결사 나으리들에 대해 떠들러 가야지. 그런 거야 나중에 해도 충분하오. 그보다 히스클리프 군, 내게 잘 보이는 것이 좋을 거요. 이게 뭐라고? 잠시만! 이야기가 안 끝났어. 관리자 나리와 이리로 조용히 오게나. 돈키호테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천천히 아무도 없는 카론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더니 새어 나오는 듯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본인에게 기가 막힌 수가 있다네. 솔깃한 제안. 돈키호테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조종석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엔 뒷문에 변동이 생겼을 때 파우스트가 들여다보던 모니터가 있었고,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늘어놓아져 있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수라는 건 뭐야? 히스클리프의 표정은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돈키호테에게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혹시 어쩌면이라는 속마음이 보이는 듯한 그런 표정. 돈키호테는 그런 히스클리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척이나 기대되는 것 같은 들뜸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히스클리프군, 그대는 제베찌 옆에 출신인 아주 옛날에 존재했던 전설의 해결사 붉은 주머니를 아시는가? 붉은 뭐? 베르길리우스 같은 그런 거냐? 붉은 주머니는 조수인 사슴맨과 함께 도시 곳곳을 누비며 어떤 가혹함이 있는 곳이더라도 반드시 배달 업무를 해냈다고 전해지네. 특히 크리스마스엔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도시의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줬다고 하지. 해결사 잡지에서 매년 겨울에 표지로 등장하시는 분이건만 어찌 모르는가? 돈키호테는 진심으로 믿기지 않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그런 걸 왜 보냐? 어허, 그런 거라니. 관리자 나리, 그대는 들어보았겠지? 말을 아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째깍거리는 시계머리를 손으로 툭툭 쳤다. 결국 아무도 구독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자네들에게 열심히 홍보했건만.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히스클리프 군이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빼어나고 멋들어진 단장을 해야 한다는 점 아니겠는가? 이제야 이야기가 본론으로 들어가네. 계속해봐. 본인은 아주 잘 알고 있네. 그 꽃단장을 참고할 최고의 롤모델이 바로 붉은 주머니와 조수 사슴맨의 복장이라는 걸. 느낌 싸한데.
그 석양의 어쩌고들 같이 괴상한 옷을 입는 그거 아니야? 전혀 괴상하지 않네. 그리고 석양의 해결사 코스프레를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는가? 제대로 입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네. 되게 거들먹거리네. 또 그놈의 해결사 어쩌고 하는 헛소리야? 지금은 그럴 힘도 없으니까 일단 5대 달아놔라. 히스클리프의 표정에서 점점 신뢰감이 지워져가던 그때, 지금까지 보아온 해결사들은 어떠했는가? 뭐? 해결사들이 우스꽝스러웠는가? 떠올려보시게. 오히려 멋지고 정돈된 차림 아니었는가? 눈과 마음을 열고 단호하게 말해보시게. K사에서 봤던 그 쫄쫄이는 다시 생각해도 웃긴데? 아니! 지크프리트 씨는 우습지 않소! 그 코스튬 멋있지 않소! 그 소재에 대해 말하자면 실례했소. 돌아오시오, 히스클리프군!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팔한 거야? 물론 지크프리트 씨 같은 스페셜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해결사는 멋있게 차려입고 무엇보다 고귀하지 않았는가? 고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기도. 바로 그거요. 본인을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그 멋있는 사람들, 그들의 멋있는 복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 그런가? 진짜 반박하려고 했던 내가 옷이나 꾸미는 거에 대해 뭘 알아야지. 그래서 그 옷들은 어디서 구하는데? 솔직히 아까 다른 놈들이 말한 대로 육지에 가기 전에 뭘 구하기도 어렵잖아. 본인이 다 그것까지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네. 어제 이 버스 안에 경보가 울렸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러고 보니 어제 업무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쯤부터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쯤해서 경보가 울리긴 했었다. 그건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뒷문의 변화라고 파우스트가 그랬는데 본인은 궁금했네. 도당체 파우스트군은 무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래서 다들 뒷문으로 들어가려 소란스러울 때 조심스럽고도 은밀히 이 몸 홀로 앞으로 나아가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말았지. 결국 몰래 화면 훔쳐다 봤단 거네. 그 복잡한 기호들을 네가 알아먹을 수 있다고? 본인도 알아챌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본 건 아니었네만. 거기에 있었던 문양은 의외로 추측하기가 쉽더군. 바로 붉은 주머니와 사슴맨의 상징, 그리고 멋들어진 옷을 의미하는 문양이었던 게지. 그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맞아, 그렇게 간단할 리 없어.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했지만 돈키호테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듯, 돈키호테는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듯 여전히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알고 있는가? 뒷문 안에 있는 무수한 문들에는 문양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뭐? 쉬러 갈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본인은 그걸 유심히 지켜보았지. 그리고 바로 어제 그 화면에 나타났던 문양과 완전 같은 것이 있는 문을 복도에서 찾았네. 돈키호테, 설마 미안하네 관리자 나리.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 끓어오르는 모험 기질을 죽이지 못한 것이겠지. 하지만 그 문을 아주 살짝만 열고 내부를 관찰했을 때 본인의 모든 추리와 추측이 맞아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면 정상 참작을 부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체 이 새끼는 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는 거야? 그러게, 히스클리프, 대체 왜 그러는 걸까? 히스클리프가 독단적으로 뒷문에 허용된 복도 너머 금지구역으로 나갔을 때를 기억한다. 자칫하면 히스클리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움직인 히스클리프였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불러 모아서 거길 탐험하자는 거야? 아니, 우리 셋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셋이면 딱 적당하다래. 모든 이야기는 항상 셋에서 시작하지. 면담이 무서운 건 아니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둘을 개의실로 밀어넣는 게 정답일 거다. 관리자 나리, 그 안은 정말 평화로운 곳 같아 보였어. 우리는 그저 히스클리프 군 입을 옷 몇 벌을 가지고 나오면 그만일 뿐이지 않은가. 돈키호테가 그저 히스클리프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란 것쯤은 안다. 모험이 고팠던 것일 수도, 아니면 자신이 동경하던 해결사 코스프레라는 것을 겸사겸사 하고픈 것일지도. 하지만 거기서 히스클리프가 안심할 만한 옷가지를 조금 건질 수 있다면 이전처럼 불안함이 끝까지 치달았을 때의 아찔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위험해 보이면 바로 돌아오는 거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사실 너도 옷 구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잖아. 뭐 시계대가리까지 붙으면 괜찮겠지. 잘 결정했어. 그럼 오늘 밤 관리자 나리 방문 앞에서 우리가 문을 똑똑똑똑 하고 두들기면 나리께서는 암으로 들어가라. 부디 헛일은 아니길 바라며 우리는 복도에서 만날 시간을 약속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뜻밖의 여정! 돈키호테가 보았다던 그 뒷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엔 공장 같아 보이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돈키호테는 이미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부르는데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모두 모였는가? 가서 별거 없기만 해봐. 한치의 고집도 없다네. 자, 이쪽으로. 우리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돈키호테를 따라갔다. 이 선을 넘어간다는 거야? 야이씨, 내가 이거 넘었다가 어떻게 된 줄 모르냐? 본인은 다르네. 그저 이 선 넘어 오른쪽 복도를 조금만 따라가서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열기만 하면. 문양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였나 보네. 돈키호테가 이야기했던 주머니 모양이나 포장된 선물, 멋진 옷을 표현하는 듯한 문양이 문의 창 너머로 넘실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붉은 주머니랑 사슴맨을 뜻한다고? 바로 그렇네! 다른 건 몰라도 네 녀석이 이런 걸 헷갈릴 일은 없겠지. 연다. 어? 잠깐만! 말릴 새도 없이 히스클리프는 벌컥하고 문을 열었고 우리는 기세에 밀리듯 안으로 넘어 들어갔다. 오호. 그 안에는 꽤 큼지막한 공간이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장식들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나무와 따뜻한 조명으로 이루어진 곳에 어지러운 컨베이어 벨트들이 한가득 있는 이곳은 공장? 그러하네! 저것들은 또 뭐냐? 쪼만한 꼬맹이 같은 게. 이보게! 이 돈키호테가 왔네! 이 새끼 뭐하는 거야? 체구가 작은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은 자들이 일제히 멈칫하며 우리를 돌아보았다.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가만히 있어보게! 본인이 다 이야기해둔 것들이 있다네! 들여다보기만 했다며! 야, 시계대가리, 뭐가 온다. 히스클리프가 말한 대로 멀리서부터 작은 체구에 하지만 주변에 있는 자들보다는 큰 누군가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우리 앞에 섰다. 돈키호테 나으리가 나오셨음. 이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뿅 나왔음. 돈키호테, 누구야? 우리에게 멋진 선물을 다 주실 분일세. 그자는 손으로 보이는 것을 슥슥 비비면서 우리를 올려다보더니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반가봄. 돈키호테 나으리의 친구 되시는 분들인가 봄. 저는 도도르라고 하움. 이 선물 공장에서 선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노예용. 놈? 그렇네, 놈일세. 뭘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지. 놈이 뭔데?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 그렇소.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놈이니까 말이오. 그렇다옴. 인간은 아닌 것이옴. 헤엄. 도시엔 인간만 있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환상체나 뒤틀림 같은 건 또 아닌 건가 봐. 그런 느낌은 아니야. 도시 역시나 뭐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는가.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일세. 맞는 말씀이옴 나으리. 저 도도르라는 놈 방금 좀 수상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지? 그보다 그때 도도르라는 자가 말을 자르듯이 우리에게 파고들어왔다. 친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선물이 있으신지요? 이를테면 멋진 옷이라든가 강력한 무기라든가 맛있는 과자도 있다옴. 멋진 옷? 있는 거냐? 관심 가는 게 있으신 건 거였나 봄. 자 그럼 잠시 이쪽으로. 그 놈은 다시 종종 걸음으로 공장 한가운데를 지나 응접실로 안내한다면서 어떤 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여긴 응접실이라기보단 거대한 창고 같은데. 오, 여기 따뜻한 벽난로도 있고 탁자도 있고 참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로군. 거기에 더해 맛있는 다과도 준비해뒀다옴.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옴. 그렇게 말하고는 노움은 고개를 꾸벅거리더니 다시 종종 걸음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보통 응접실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휑한 분위기인 거야? 응접실을 겪어본 기억이 없으니 물어보는 방법밖에는 달리 답이 없었다. 적어도 이 머리를 달고 지내온 시간 동안 얻은 경험은 이 상황이 평범하진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요새는 이런 감성도 유행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소. 나도 들은 적이 있어. 뭐 공사하다가 만 것 같은 곳을 대충 물건 몇 개 쌓아두는 게 더 인기가 있다던데. 그런 건가? 관리자 나리는 마음 놓으시게. 본인이 책임지고 멋진 선물을 받아낼 것이니. 여차하면 들고 나를 수도 있을 거고 슬쩍 보니 번쩍번쩍한 게 고급스러운 물건을 포장하는 것 같았다고. 도둑질은 안 돼요. 벌써 헤어쿠퍼 때의 일을 잊었는가?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히스클리프는 어딘가 안심이라도 된 듯 표정이 풀어진 것처럼 보였다. 원하던 걸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와서 긴장이 풀어진 걸까? 히스클리프, 그렇게 잘 차려입고 갈 만큼 중요한 상황인 거야? 약하긴 해도 온기가 느껴지는 난로불과 적막한 공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이끌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어 보였다. 아니면 네가 잘 차려입은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과 곧 만나는 거야?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오호, 비밀 이야기인가? 돈키호테는 몹시도 기대된다는 듯이 의자를 드륵드륵 끌면서 가까이 와 앉았다. 나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가야만 해. 적어도 예전에 굴러먹던 그 망나니 히스클리프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급스럽고 멋진 옷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건 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오, 누군가 그대를 배 아프게라도 했는가? 너도 이스마일처럼 복수를 하려는 거야? 히스클리프는 걸터앉은 의자를 기울여대며 끼익끼익 소리를 냈다. 꽤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한 표정은 내 기억이 맞다면 처음 보는 표정일 것이다. 뭐 복수라면 복수겠네. 근데 지금 당장 드는 결심은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거기서 날 무시했던 놈들도 죄다 짓밟아 줄 거야. 나를 선택하지 않았던 걸 땅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걸 캐시에게 증명할 거라고. 캐시. 그 이름을 말하는 히스클리프의 눈에 떨림이 생긴다. 이따금 그 이름을 히스클리프가 담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비슷하게 눈동자가 떨렸었지. 캐시라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인가봐? 당연하지. 무진장 중요하지.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 캐시라는 사람이랑. 정확히 말하자면 캐서린이지. 캐시라고도 부르는 거고. 길고 골치 아픈 이야기야. 이 돈키호테의 감히 그 사람이 히스클리프 군의 연인이라고 외치고 있어.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것까진 아니야.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싱클레어만큼 말을 더듬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여전하지만 주체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저 입꼬리의 상승이 여러 답을 해주는 것만 같다. 모든 수감자는 림버스 컴퍼니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히스클리프는 캐시라는 사람을 위해 입사를 선택한 걸지도 모르겠다. 궁금하긴 하네. 히스클리프한테 그렇게 중요하고도 소중한 사람이라니. 왜 이렇게 아련한 말투냐? 징그럽게. 관리자라는 걸 떠나서 네가 멋쟁이가 되도록 꼭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소! 다 함께 멋쟁이가 돼! 순간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응접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건 나무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소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곳의 저편에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들려왔다. 거기에 더해 슥슥 끼익 같은 나무를 긁는 쇳소리와 눈보라치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썰매 자국이었구나 저거. 이미 몇 번이고 왕복했던 듯 바닥에 나있는 자국 그대로 큰 썰매가 우리를 향해 들어왔고 그 옆을 여러 노움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썰매는 붉었고 그 안의 주머니는 검거나 붉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피와 살점이 붙어 있었다. 도도르! 다음 선물 재료를 갖고 왔음! 다리가 다 쑤시움. 조금만 참으라움. 그래도 선물 받을 친구들 생각하면 뿌듯해서 고생은 금방 잊지 않겠음. 마좀. 노움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떠들며 다가오다가 우리와 눈을 마주치곤 우뚝 섰다. 왜 농땡이를 피고 있는 것이움? 거기서 수다 떨지 말고 좀 도우라움. 이번엔 양도 많고 몇 마리는 살려서 데려왔다움. 썰매에 놓인 주머니가 울룩불룩거리는 것을 본 것만 같다. 마치 무언가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기라도 하는. 야 이거 설마. 야 무기 잡아라.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인 겐가? 저들은 그저 열심히 일을. 거기 누구 있는 거죠? 살려주세요. 여기서 꺼내줘요. 기쁘고 신나는 날이옴. 이놈은 싱싱한 놈인 듯하옴. 이럴 수가. 근데 저것들 인간이가 뭐. 도도르 실장이 잡아온 건가? 어디서 저렇게 멀쩡한 인간을 데려온 거죠? 자네들 설마. 아이고. 돈키호테가 경악하는 사이 익숙한 목소리가 다른 문 쪽에서 들려왔다. 도도루가 실수를 저질러 버렸쯤. 저것들을 다른 창고로 보냈어야 하는데 말이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움. 노움들끼리 하는 재미있는 놀이일 뿐이옴. 아무 의미 없음. 아이 저걸 변명이라고. 도도루공. 도도루 듣고 있음. 저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가? 그냥 선물 재료일 뿐인 것이옴. 그나저나 돈키호테 나으리 요청하셨던 멋진 옷들을 제가 준비해 놓았단 말이옴. 그럼 바로 입으로. 그 재료라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도도로 거짓말하기 지쳤음. 인간이잖아. 인간. 니놈들 같은 인간. 너희들 다른 창고로 들이라고 내가 나갈 때 말했음 안 말했음? 우리 공장의 장난감 선물을 기다리는 많은 이웃에게 실망만 배설하고 싶은 것인가움? 아 미안하움. 공장장님께 기대하시라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내가 미쳤지. 괜한 일을 벌였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네가 하는 생각 나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딴 한숨 쉴 거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이나 한 번 더 하라고. 알았냐? 그래, 대체로 한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었다. 알았어. 모두 도구 꺼내라움! 이것이 바로 산지직송 아니겠음! 그래, 시원하게 덤벼라, 땅꼬마 괴물들아! 한 줄 긋지. 이놈들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고. 본인의 불찰이오. 돈키호테는 한껏 의기소침해진 얼굴로 기어들어가듯 말했다. 아니야, 내가 좀 더 생각을 잘해야 했어. 뭐 잘잘못을 따지면 관리자인 내 문제가 제일 크겠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돌아가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아, 그보다! 돈키호테는 그렇게 외치고선 척척척 썰매를 향해 뛰어갔다. 이게 무슨... 커다란 주머니에 끈을 풀고 겉을 열어젖히자 그 안에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젠장,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보고 싶진 않았는데. 7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사람들 중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몇 없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거나 그마저도 끈긴 듯한 사람들뿐. 이런 복장의 사람들은 또 처음 보네. 우리가 있던 것보다 더 멀리서 온 모양이야. 해지고 꾀재재한 옷은 뒷골목에서도 봤지만 소재나 생김새가 이질적인 것으로 보아 뒷문을 통해 꽤 먼 곳으로 와버린 것 같다. 도시라도 구역마다 문화 같은 것이 다르다고 파우스트에게 들었으니까. 알 바냐? 저것들도 조만간 숨이 끊길 거야. 시계를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돌아가긴 하자. 아니, 여기! 이 사람은 멀쩡한 것 같네! 이보게! 정신 차리게! 그대가 아까 도움을 요청하던 자인가? 당신들은 누구세요? 옷차림이 특이하신 분들이네요. 마을에서 오신 분들은 아닌 건가? 남루해 보이는 옷을 걸치고 있는 꼬마 아이는 뭔가 신기한 것이라도 본 듯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말을 이어갔다. 아무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레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빨대요? 꼬마는 나를 가리키더니 소스라치게 놀란 듯 뒷걸음질을 쳤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건 시계대가리라고. 내 이름은 단테... 시계대가리? 이빨은 시계같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빨 태엽은 여기보다 저 밑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처음 보는 괴물이네요? 괴물 아닐세! 저분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관리자 날이시니까. 말이라도 고맙네. 하지만 째깍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건 사정이 있으셔서. 아무튼 몸은 괜찮은 겐가? 네, 같이 끌려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주변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창백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꼬마아이를 돈키호테가 치근한다는 듯이 바라본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마을의 이웃이었다는 겐가? 네, 하지만 곧 저희 마을에서 사냥꾼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오신다면 어떻게든 여기서... 사냥꾼?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들려 되묻는데 그 순간 이 응접실인지 창고인지 모를 공간 어딘가에서 가스로 빠르게 퍼져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또 뭐야? 코와 입을 막으시오! 붉은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기묘한 가스가 공간을 채워간다. 이 연기는 제가 납치될 때랑 같은... 이윽고 크레용을 포함한 3명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그래,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가스가 흘러나오고 모두가 쓰러져 죽어버렸던 기억, 그런 적이. 다행히 이번엔 살인가스가 아니라 그저 기절만 시키는 것 같지만
이 시계머리 덕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숨어야겠어. 황급히 구석 어딘가로 몸을 숨기자 도도루가 들어왔던 문에서 노움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방독면. 저것들이 쓴 거 가스를 쓴 거구나. 이건 도도루 실장이었던 것이지 않음? 여기저기 상태 좋은 걸 가져왔다고 자랑을 하더니만 결국 이 꼬라진 것이옴. 한 놈, 두 놈, 세 놈, 수는 맞는 것 같다움. 잠가루로 재웠으니 품질엔 큰 문제가 없을 거다움. 자, 얼른 옮기시옴. 그들이 돈키호테와 히스클리프, 크레용을 썰매에 타고 옮기는 동안, 그리고 문을 달칵하고 닫을 때까지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래, 좋아. 지금이라도 내가 나서서 구하러 가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스마엘이 호신술을 알려준다고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배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수감자를 전부 잃을 때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괴롭곤 하다. 그래도 그땐 다시 되살릴 수라도 있었지. 나머지 수감자들은 전부 두고 온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어쩌면 여기까지 오면서 살아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신기하긴 뭐가 신기해요. 정신 차려요. 이제 환청이 들리네. 환청이 아니에요, 관리자님. 저희가 왔다고요. 갑자기 너네 셋이 사라졌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오랜만에 심심하지는 않지만. 번쩍 머리를 들어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돌아보자 그곳엔 또 다른 문이 있었고 거기엔 몰래 두고 온 수감자들이 하나둘씩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얘들아, 아이고 덜 신선한 재료는 또 놓고 왔었. 이 소동에 대한 질문은 나중으로 미루죠, 단테. 우선 전투 명령을. 고마워 얘들아. 대체 어떻게 온 거야? 뒷문으로 들어왔어. 버스 내부에서 관리자를 포함한 3명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더군요. 그 즉시 수감자 전원을 대동한 수색이 진행되었어. 쉬라고 보낸 지 몇 분이나 지났다고. 이러면 곤란해, 단테. 아무리 관리자님이라고 해도 이런 단독 행동은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미안해. 근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안 거야? 나의 추측이었어. 히스클리프 군은 시종일관 불안한 상태였지.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T사에 도착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았어. 돈키호테 양은 이전 버스 경보가 있던 날 조금 늦게 뒷문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음 날 나와 파우스트 양에게 도시에서 흔히 쓰이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 묶인 책을 요구했어. 네, 파우스트가 몇 권 대여해 주었습니다. 돈키호테 양은 내 옆에서 그 책을 읽으며 흥분된 표정으로 책을 뒤적거렸어.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말을 걸지는 못했으나 코스프레, 복장, 주머니 등의 단어를 계속 중얼거렸지. 이상의 일들을 종합하면 돈키호테 양은 버스의 경보에서 뭔가 자신을 혹하게 하는 기호를 찾았고 문의 위치는 파우스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공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까지 가는 동안 복도에 있던 존재들과의 전투를 치렀다. 그나마 조물애기들이었으니까 다행이었지. 그런 상황에서 수감자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영구적인 인원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관리자님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저희에게 지극히 위험합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시체가 되어 영영 되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관리자님의 단독 행동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숙지해 주시면 좋겠군요. 관리자님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티스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이번엔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단테. 애초에 그 기호의 나열은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추듯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할 말이 없네.
정말 미안해. 이 정도로 해두죠. 그보다 그렇네요. 돈키호테, 히스클리프 그 두 명은 어디로 간 거죠? 그게 나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다. 잘도 살아 있었네. 관리자 양반, 나까지 덧붙이기엔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덧붙이지 않겠어. 애초에 여긴 어디야? 어이, 여기는 도시의 어느 구역이지? 이 추위를 봐서는 북부로라도 온 건가? 아니면 이곳은 도시가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기 널브러져 있는 노움이라는 지성체들은 외곽에 사는 생명체, 흔히 외곽의 괴물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아우, 호수에서 그렇게 질리도록 싸워놓고 또 괴물이야? 그래도 고래 때하고는 좀 달랐어. 어쨌든 대화도 통하고 그냥 작은 사람 같았는걸? 외곽의 다른 지역과 존재들이라니. 상황만 여유로웠다면 마음 놓고 탐구했겠네요. 그런데 이곳은 전반적으로 노움의 키에 맞춰서 설계된 구조물인 듯하군요. 여기가 외곽이라면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저희가 들어온 문이 닫히지만 않는다면요. 아직은 열려있는 것 같다. 만약에 닫히면요? 뜻밖의 여정이 시작되겠죠. 외곽에서 도시까지 직접 돌아가야 할 테니 기나긴 여정이 되겠죠. 그거 좀 위험한... 여기서 저 무슨 소리가 자꾸 나옴? 원래? 여기 노다지가 걸어다니고 있어. 죄다 도구 챙겨서 튀어나오라고. 단테, 이쪽 뒤로 오시게. 활짝 열린 문으로 노움들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왔고 우리도 역시 무기를 고쳐들었다.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 가라앉는군요. 조금만 더 해보죠. 사람이랑 닮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역시 사람은 아니네요. 노움이라는 건. 희한한 말투를 쓰는 것 빼곤 이 정도로 말이 통하는 괴물, 아니 괴물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누군가는 괴물이라고 말할 테고 누군가는 다른 종족이라고 하겠죠. 그런 분석도 좋긴 하지만 일단 히스클리프랑 돈키호테를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역시 오늘도 맞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관리자님. 외곽은 평소 우리의 작전을 진행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높다. 관리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둘을 버리고 가는 거긴 하겠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니까요. 이스마일은 노움들이 들어왔던 문짝을 걷어차면서 말했다. 가요. 관리자님도 시키고 그 둘을 구하면 되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뭔가 여기 공장 같구려. 선물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선물 자체를 만들어내는 공장도 있었나 보군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한가득이네요. 아직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싱클레어는 잔뜩 우울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괴물끼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나누는 걸까요? 그렇게 친절해 보이진 않았는데 말이지. 도시 어딘가의 날개에서 외곽에 있는 공장에 하청을 맡겼을 가능성도 있다. 아우, 너무 어려워 메르솔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지나왔던 도시가 날개가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 건 했다. 놀라운 명령이네요. 노움과의 전투를 이어가며 공장 안을 들쑤시고 다니다 보니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이 평범한 선물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건 발인가? 발이 그려져 있는 표지판은 왜 저기 붙어 있는 거야? 이쪽은 눈알이 그려져 있어. 이 선물들의 성분은
통상적인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들이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형태는 곰인형, 크레파스, 장난감 기차 따위지만 단백질과 인의 함유율이 유독 높습니다. 꼬마 정보나 장식 소품들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아 이건 도시의 쓰레기들을 주워 걸어둔 것이 같네요. 뻔하지. 사선. 사람으로 만든 선물. 뭐든지 사람을 갖고 해결하는 건 외곽이나 도시나 똑같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겠지만요. 누가 이런 걸 받고 싶어 하겠어요? 모르지. 부자놈들은 은근히 이런 변태 같은 취향을 가진 놈들도 있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말이죠. 사람으로 선물을 만드는 거라면 히스클리프 씨와 돈키호테 씨도 선물이 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노움들이 재료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한시가 급하겠구려. 선물이 미리 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그들이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메르소는 묵묵히 대화들을 듣고 있다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에 선물 제작소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비소인가? 꽤 고역의 의미군. 즐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냐고요? 꽤 익숙한 높낮이다. 이 정도의 데시벨은 돈키호테의 고함 소리와 일치한다. 잠깐! 아직 전투구역의 위험 정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저 안은 폐쇄적인 공간일 것 같으니 그대 히스클리프 군이 있었다면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소. 뭐지? 나 알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네. 일단 눈에 보이는 연장들 챙겨서 튀어 들어가. 제법 웃기네요. 이스마일이 이내 문을 힘차게 발로 차서 열어젖혔다. 한편 으아! 여긴 대체 뭐야? 나는 왜 묶여있는 건데? 미안하네. 우린 아무래도 망한 것 같네. 필시 우리는 저기 저 프레스 기계 속에서 장난감이 되어버릴 운명인 것이오. 본인은 저 오뚜기 인형이 되어버리는 것 같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야,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이것 좀 어떻게 풀어봐. 히스클리프가 정말 미안하네. 본인이 비록 붉은 주머니 코스프레 복장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어. 허나 자네의 멋진 옷을 구해주려고 했던 것 또한 내 진심이었네. 이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이따가 그래도 자네는 멋진 회중식이라는 것이 되려는 모양이네. 여기까지 와서 또 시계야. 저는 색연필이 되나봐요. 색도 24가지나 있대요. 살아있는 재료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음. 근데 조금 귀가 아픈 것 같음. 귀에서 피가 나는지 봐줄 수 있음? 저렇게 악을 쓰는 인간들로 만들어진 선물이어야 받는 놈들이 좋아 죽지 않겠음? 자, 그럼 손질을 시작해볼까? 히스클리프 씨, 돈키호테 씨, 다행이다. 아직 선물이 되지 않으셨네요. 꽤 코지한 분위기군. 모두들 어떻게 구하러 왔어, 히스클리프? 시계 대가리, 진짜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히스클리프는 쾅쾅거리며 선물을 찍어내고 있던 프레스 기계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다. 자, 내 밧줄을 끊었어. 이리 내려오시게. 내가 말이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시계가 되지 않게 해줘서 이 머저리들! 관리자님 하나 지키지 못하고 포로나 된 꼴이라니. 됐다. 취소할란다. 자, 빨리 정신 차려요. 관리자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다 때려 부숴야지. 인격술 준비해. 아름답진 않네. 당연한 결과죠.
전투가 일단락되고 돈키호테와 히스클리프는 모두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나도 살며시 거기에 껴야 하나 싶어 몸을 숙였지만 오티스가 단호하게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왠지 둘한테 미안하네. 준비되었소. 시작하시오. 오티스 나리. 이놈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딴 정신머리가 생겨날 수 있는 거지? 관리자님께서 너희로 인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고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기는 하나 사실 시계 대가리도 그렇게 하자고. 시끄럽다. 관리자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라. 버릇없는 것. 잘못했어. 어릴 적 어머니에게 혼날 때와 흡사한 광경이고 오티스의 꾸지람은 멈출 기세로 보이진 않았고 둘도 이미 기에 눌린 듯 머리를 푹 떨군 채 아까부터 말이 없었다. 나는 이 양심이 쿡쿡 찔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잠깐 다른 쪽을 보러 가기로 했다. 크레용 씨는 괜찮은 것 같아? 네, 과도한 정신적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곳에 끌려온 것이오. 사람인 거죠? 여기는 정말 외곽인 거고. 크레용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조금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역시 여러분은 도시의 사람들이시군요. 저는 외곽 북쪽에 있는 마을 구름마을 사람이에요. 외곽에는 저런 노움 같은 괴물들이 많은 건가? 사람 말도 막 하고? 네, 노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괴물들이 있어요. 제가 본 것도 있지만 마을 어른들이 이야기해준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저희 마을은 그런 괴물들을 피해 만들어진 곳 중 하나예요. 오늘도 평소 같다면 모두와 같이 마을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저들이 들이닥친 거군. 맞아요. 하필 사냥꾼들이 나가 있어서. 원래 괴물들이 올 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건데 갑자기 썰매를 타고 들이닥쳐서는 싸워보려고 했지만 대부분 상대가 되지 않으셨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생긴 시체는 그 썰매의 주머니에 모조리 넣었던 거고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고 말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지 같이 주머니에 넣어지게 되었죠. 말하기 힘든 이야기까지 들어버렸네. 미안하군. 아니에요. 저도 질문해도 되나요? 무엇이든. 도시에는 48가지 크레용 색깔이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 중에 금색이랑 은색이 있다는 것도 아마도. 그리고 도시에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저희를 죽이려 드는 괴물 없이요. 그거 좀 복잡한 질문이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끔 바라봤거든요. 도시는 엄청 예쁜 불빛이 가득하구나 하고요. 제가 가진 색만으로는 칠할 수도 없이 엄청 반짝반짝하게요. 부러웠어요. 다들 괴물에게 언제 당할지 걱정 없이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정말 도시에 와본 적이 없구나. 네? 거기서 거기, 여기나 저기나 죽음은 늘 가깝지. 와, 멋있어.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근처에서 못 보셨나요? 여기서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분명 구하러 와주셨을 텐데. 어떤 분인가요? 저희 구름마을에 제일 가는 사냥꾼, 그분이 계셨다면 이번 습격도. 그 말로 여추해보자면 호수의 고래잡이들처럼 외곽에도 괴물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냥꾼이 있나보. 그런데 잠깐만,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런 선물을 만든다고 했잖아. 이 선물은 누구를 주려고 만든 건데? 그야 당연히 가엾고 착하며 울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지요. 관리자님, 뒤쪽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의 뒤편에 거대한 그림자가 지고 있었다. 아, 깜짝이야! 저건 또 뭐야? 나는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타입니다. 거대한 체구에 붉은 옷을 입은 그것은 제법 마치 거대한 선물 주머니를 어깨에 걸치고선 쩌렁쩌렁하게 웃고 있었다. 확실하게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 저놈이야. 저놈이 여기 대가리를 써. 저 옷이네. 저 붉은 옷이 우리가 찾아 헤매던. 무릎 꿇고 있던 두 수감자도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동시에 일어나서 외쳐댔다. 저게 붉은 주머니라는 해결사의 옷이라고? 야, 그러면 설마 서슴맨 맞아? 닥쳐라! 또 쓰잘데기 없는 소리. 오티스는 둘의 실없는 소리를 단칼에 잘라내더니 내게 조용히 말했다. 관리자님, 우선 지성체로 보여 대화를 해보긴 하겠지만 수가 틀어지면 여지없이 전투에 돌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웃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도시에 있는 날개나 고객들? 도시 어디가 우리가 들어갈 수나 있나요? 저 덩어리도 놈인 거야? 놈들이 말하는 걸 들었네만. 이곳의 대장은 놈이 아니라 수염 거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거인은 또 뭐야? 진짜 별의게 다 있구만. 탄테, 저건 환상체는 아닌 거야? 환상체나 뒤틀림의 느낌은 아니야. 오히려 고래떼랑 비슷한. 당신들도 선물을 받고 싶은 건가요? 이미 모든 걸 다 가져놓고. 외곽에 사는 우리 이웃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인간으로 만들어진 선물을 받고 기쁨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니까요. 인간으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증오를 가진 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인가? 순수한 서운이만으로 인간들에게 끌어내려지고 쫓겨난 모든 것들이 몸을 맞대어 부둥켜 사는 이곳에서 무한한 증오를 담아 언제나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이라는 말을 길게도 하는군. 차라리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선물이 되는 편이 어떠십니까? 교정대로. 인간들은 제가 반드시 뼈째로 쓰러뜨린 줄 알았던 산타타의 배가 갑자기 부풀기 시작했다. 너희 전부 코 막아라!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구의 누군가가 뛰쳐나오며 그 배에 말뚝 같은 것을 쑤셔 넣었다. 이 냄새! 이런 냄새를 처음 맡어! 정신이... 쓰레기가 붙는 듯한 향이구려. 수감자들 중 몇몇은 쓰러지고 또 몇몇은 구역질을 해대며 괴로움을 표현했다. 유독성이 있는 가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극한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냄새가 날 뿐. 북쪽 거인을 쓰러뜨렸지만 처리 방법도 모르는 걸 보니 도시에서 온 사냥꾼들인가? 처리 방법? 북쪽의 거인은 죽기 직전 몸에 가스를 가득 채운 후 터뜨리면서 산성 폭발을 일으키고 산타타에게 말뚝을 박은 자는 천천히 우리에게로 걸어오며 말했다. 이 가스가 산성 체액으로 변하기 전에 배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빼내야 하는 거지. 연쇄 반응이라도 일으키면 뒤처리가 곤란해지거든. 이것 냄새 더럽게 안 빠지네. 저건 또 누구야? 도미노 아저씨! 코를 쥐고 숨을 참고 있던 크레용이 거구의 남자에게 달려가 안겼다. 너라도 무사했구나, 크레용. 다행이야. 냄새가 독한지 살짝 비틀거리던 오티스가 숨을 몰아서 내뱉고 도미노라는 자를 향해 다가갔다. 어이, 신원을 밝혀라. 구름마을의 괴물 사냥꾼 도미노요. 이제 구름마을에는 나와 크레용만 남았으니 더 이상 마을이라 부를 수도 없겠군.
안심하시오. 자네들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아까 꼬마가 말했던 그 사냥꾼인가? 오티스는 그제야 마음을 놓은 듯 주변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떨궜다. 원래 이 시기에는 이놈들이 우리 마을로 오지 않고 북쪽의 다른 마을로 갔을 터. 그래서 돕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만 이번엔 방식을 바꿨던 모양이군. 돌아와 보니 이미 마을은 습격당했지. 젠장. 크리스마스 전 준비 기간을 항상 맞추던 놈들이라 다른 괴물보다 피하기 쉬웠는데 이런 일이 빈번한 것인가? 도시는 몰라도 외곽은 늘 이 모양이요. 지옥같지. 괴물 천지인 이곳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테고 이런 선물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만드는 곳도 많은 건가요? 이곳과 비슷한 걸 본 적은 없지만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지. 외곽에서의 다른 일들에 비하면 그저 귀여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도시였다면 이런 지옥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제법 생각하곤 하지. 뭐라 첨언하기엔 어려운 말이었다. 외곽은 외곽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옥이 있겠지만 그들이 선망하는 만큼 도시가 따뜻한 곳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 적어도 내가 돌아다닌 그런 공간만으로 미루어 보았을 땐. 그러다면 함께 도시로 가는 것은 어떤가? 우리는 어차피... 돈키호테가 말을 더 이어나가려다 수감자들의 질책하는 듯한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는지 그대로 입을 닫았다. 말은 고맙군.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이 아이라도 도시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도시는 결코 이 아이에게 작은 귀퉁이 하나도 내어주지 않을 거야. 도시의 벽을 넘더라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누리기까지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전차만 해도 수십 가지일 것입니다. 서류라. 우리가 지금 와서 갖출 수 있는 서류가 어디 있긴 하겠나. 다른 마을의 청년들처럼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해온 것도 아니고. 아저씨... 잠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자 도미노라는 자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감사를 표하지. 덕분에 이 아이 하나라도 구할 수 있었어. 제일 좋은 감사 방법이 있긴 한데 반짝거리고 짤랑 소리가 나는. 로자는 꽤 힘겨워하면서도 꼭 말해야만 한다는 듯 눈에 반짝거리며 말했다. 반짝거리고 짤랑. 집에 모아놓은 골동품들을 구경시켜줄 수는 있는데 외곽 열차길에서 수집해온 진귀한 것들이니 도시에서도 아마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요. 외곽의 수집품이라면 확실히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구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파우스트, 우리들이 들어온 문이 닫힐 확률은 아직도 큰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열려있을지 불확실하죠. 제일 중요한 목표였던 두 수감자를 회수했으니 신속히 돌아가는 걸 권하고 싶네요. 그렇다고 하네, 얘들아. 관리자님, 제가 감히 의견을 내자면 대호수가 아니더라도 외곽은 외곽, 단지 호기심 풀이를 하기 위해 있기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급히 돌아가야만 하는 모양이군. 자,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도미노는 나를 향해서 조각된 나무 인형 같은 것을 던졌다. 위험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우선 퇴각이 급하니 자세한 것은 가서 확인해보죠. 그래. 수감자들은 몇몇 들쳐매기도 몇몇은 멈추지 않는 구역질을 참아가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고 아직 열려있어. 우리는 메피스토 팰리스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구린 냄새. 카론, 대피. 카론은 도망치듯이 가판으로 빠르게 빠져나갔고 돌아온 선실에는 죽일 듯이 우리를 쏘아보고 있는 베르길리우스만 남게 되었다.
다들 아주 대단한 모험을 하고 온 모양이군. 피와 살점을 뒤집어 쓰고 지독한 냄새까지 붙여온 모양새라. 아, 이건 권리자. 어차피 나는 네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으니 끄떡거리든 목을 좌우로 내줬든 내 말에 대답만 했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이어야겠지만 묻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다. 당신의 판단이었나?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로 문책받을지도 어쩌면 그 이상의 일이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둘을 막을 수도 있던 걸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니까. 좋아. 그렇다면 질의는 끝이다. 에? 이 소란은 알아서 해결하고 휴식하도록 하시죠. 코가 썩어서 떨어질 것 같은 이 냄새도 환기하고. 그럼 베리길리우스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뒷문으로 사라져버렸다. 의외네. 당연히 나도 면담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잘된 것 아니겠는가? 면담이라는 건 받지 않는 쪽이 항상 좋네. 그보다 모두 이것을 보게나. 돈키호테는 그 소란 중에 언제 갖고 온 것인지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있었다. 그 난장판 속에서 또 뭘 집어온 거야? 그 못된 놈들이 전선으로 꾸며놓았던 장식들을 말이오. 죄다 잡아뜯어왔네. 그 집념 대단하다. 대단해. 그것들로 뭘 하려고? 몰라서 묻는 것인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지. 벌써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3개월은 넘게 남았는데. 괜히 누군가의 상처를 들쑤셔서 사기를 꺾는 행위는. 아, 괜찮아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다들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훌륭하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모두 미리미리 파르를 즐겨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걸 하려고 거기까지 간 건 아니겠죠? 단테의 설명대로라면 이 소란의 핵심은 히스클리프 씨의 의복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히스클리프는 아까부터 자괴감 같은 것에 시달리는지 의자에 앉아 머리만 부여잡고 있었다. 그것도 맞지만 찾으려 했던 복장이 그 괴물 거인에게 있었으니 사이즈도 안 맞을 것 같고. 됐어. 어차피 내가 생각했던 종류의 옷은 아니었다고. 히스, 그러니까 육지에 가면 우리가 다 골라주고 해준다니까. 옷도 옷인데 그 뭐냐, 지나쳐온 헤어 쿠폰을 발행한 항구선을 말하는 것인가? 경로가 달라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없었다. 머리는 제가 만져드릴게요. 누나나 동생들 머리를 해준 적이 많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더 떠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난 애초에 뭐가 좋고 나쁜지도 모른단 말이야. 일단 시행착오를 겪고 수틀렸을 때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 애초에 대체 뭘 받은 건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절대로 되라지. 한숨을 푹 쉰 뒤 히스클리프가 품에서 꺼낸 것은 편지? 그 전달받은 물건이라는 게 이거야? 오, 이 편지 봉투 저희도 썼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드는 유통도 얼마 안 되는 종류였는데. 읽어봐도 되는 거야, 히스? 그래,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단테가 있자. 대표니까. 그래. 로자를 통해 내게 전달된 그 편지는 아름다운 필기체가 수라도 놓듯 나열되어 있었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었다. 워더링 하이츠로부터 귀하를 초청합니다. 여긴 뭐라고 쓰여 있던 거지? 못 알아보게 덧칠되어 있는데? 일단 계속 읽자면 장소는 T사의 둥지 워더링 하이츠. 초대에 응하시는 분들은 24일 16시까지 이 초청장을 지참하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의를 담아 넬리. 그리고 다른 필체로 적혀있는 추신이 있는데 PS 꼭 와야 해 히스 기다리고 있을게 캐시가. 어떤 행사인지는 누군가 덧대어 칠해놓아 알아볼 방법이 없었지만 그 내용이 히스클리프를 다시 한번 두근거리게 만든 것만큼은 확실해 보였다. 그러니까 캐시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꽃단장을 해야 한다 그거지? 그것도 없진 않은데 그거 말고 쉿! 조용!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확실히 알아들었어. 히스? 뭐야? 왜 그딴 눈가를 하고 다가오는 거야? 야! 홍로 선생, 헤어스타일링은 맡길게요.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지만요. 야, 잠깐!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아이씨, 뭔 힘이... 로자씨 손님이 꽤 세시더라고요. 빠져나오긴 힘들걸요. 히스클리프의 양팔을 붙잡힌 두 수감자는 그대로 뒷문 안으로 사라졌다. 아마 편지 내용에 자극받은 그리고 지루해서 죽을 것 같다던 로자가 열심히 꽃단장을 연습 마네킹으로 활용하게 되겠지. 이 장식을 여기에 걸어놓으면 돈키호테는 멋대로 버스를 신나게 꾸며가면서 캐롤인지 뭔지 모를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가판으로 나와 난간에 살짝 기대어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도미노라는 사냥꾼이 급하게 던져준 나무 인형. 나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아마도 외곽이 있을 먼 곳을 바라봤다. 노부가 거인, 그리고 도미노가 했던 말들이 잠시 머릿속을 돌아다녔다. 외곽에도 저마다의 삶이 있는 거겠지. 도시와는 또 다른. 파우스토는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또박또박 걸어와서 옆에 나란히 섰다. 별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단테. 그러니 우선은 지금 눈앞에 있는 별을 쫓으면 되겠죠. 그래. 지금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급하다. 아직 내가 누군지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선실 안쪽에서는 히스클리프의 치장이 끝난 것인지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억제짓거리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파우스트?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네요. 이미 이전보다 조금은 알록달록해진 버스의 내부가 새삼 따뜻한 기분이 들게 했다. 자, 여기까지 이번 5.5장 20번 구의 기적을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간막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더빙 없이 이렇게 내는 게 오히려 스피드 있게 스토리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20번 구의 기적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되게 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 그래서 요 이야기에 대한 거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봅시다. 안녕!